오늘 기원식을 하는데 성가대의 그 서원을 이루어줘서 노래소리가 유난히 오늘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건강하셨죠? 특히 오늘은 이제 큰 병을 수술하고 또 나오신 교도님, 오랜만에 나오신 교도님 모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덕산 성지순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덕산 공부를 좀 하고 가면은 좋겠지요. 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해 가지고 그 나라에는 무엇이 좋은지, 어디로 가면 좋은지,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가시죠. 그래서 공부를 미리 해서 가면은 훨씬 성지순례가 의미가 있고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덕산 성지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원기 6년에 대종사님은 복례 정사에 계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저축조합을 만드시고 방언공사를 하시고 혈인기도를 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방언공사를 했는데 그 방언에서 금방 곡식이 자라지 않잖아요. 지금 염기가 많이 있으니까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었지만 그 염기가 빠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를 탓을 해 놓아도 그게 양생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법연구회에서 방언공사를 했다던데 금방 뭔가 소출이 나올 걸로 생각할 텐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종교 탄압이 극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종경에도 보면 대종사님을 주제소에서 대종사님을 호출해 가지고 치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에는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인 여러 가지 시청교, 태을교 이런 교들을 탄압하기에 열을 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조금 휴식도 하고 영광에서도 또 잠시 떠나 있을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수양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가신 곳이 바로 변산입니다. 복례산이라고도 하죠. 변산에 가셨는데 그 변산 복례 정사에서 지금 석두암트 거기가 복례 정사입니다. 그동안에 실상사 땅으로 되어 있다가 완전히 이제 올해 우리 원불교 땅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예, 정말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전 등기한 것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대종사님의 그 성적지인 복례 정사가 우리 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초가 삼간에 초가집을 짓고 살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석두암입니다. 거기 계시면서 대종사님이 당시에 정산종사님을 항명스님에게 보내셨어요. 바로 그 석두암 뒤에 월명암이 있죠. 월명암. 항명스님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상자로 보내시면서 불경은 보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항명스님에게 보낸 이유는 당시에 항명스님은 우리나라의 선풍을 드날리던 그런 선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요즘 같으면은 성철 스님은 돌아가셨지만 성철 스님이 대단한 큰 스님인데 그런 정도로 대단히 이렇게 알려진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뭘 하기 위해서 정산종사님을 보내셨을까요? 항명스님의 제자가 되라고 보낸 건 아니겠죠.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불교를 혁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죠. 그래서 조선 불교 혁신론을 내셨는데 직접,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산종사님, 가장 아끼는 정산종사님을 사찰에 보내서 직접 거기서 그들의 공부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법은
실제로 적용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지 그냥 아이고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실제로 하게 하는 데에 대종사님께서 당시부터 정산종사님을 월명암에 보내신 거예요. 월명암에 보내셨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때 정산종사님의 본명이 뭐죠? 명안이에요, 명안. 명안인데 이제 와야 되겠다. 네가 와서 때가 됐으니까 네 발길 닿는 대로 가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월명암에 보내실 때는 불경은 보지 말라 이렇게 하시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경상까지 외면하셨다 이렇게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경을 놔두는 게 경상이잖아요. 경상까지 외면했다. 그것은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받들었다. 신심이 정말 대단하셨다. 이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내려와라. 네가 발길 닿는 대로 가 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정산종사님은 이제 보내면서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정산종사님께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전주는 들리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전주는 들리지 마라 그러셨고 당시에 전주를 보자면 전주 주변에 모악산이 있죠. 모악산 북은 그 근방에 금산사를 비롯해서 누가 제일 많았어요? 강정산 선생의 제자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전국적인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했고 처음에 정산종사님도 성주에서 가야산에서 독군들을 만나신 거잖아요. 독군들을 만나서 그 독군들을 따라서 전라도로 오셨다가 대종사님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도 처음에는 이제 강정산 선생의 정산교하고 인연이 조금 있었던 셈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라도로 오셨고 전주 부근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전주는 들리지 마라 이렇게 하시니까 전주는 눈길도 주지 않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길로 가셨냐면은 9위로 해서 지금 그 자동차 전용 도로를 따라서 순창 남원 쪽으로 이렇게 전주를 둘러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상관으로 해서 만덕산 쪽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길에서 만난 스님이 만덕산 미륵사 주지 스님이었어요. 만덕산 미륵사는 우리가 만덕산 초선터 위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그 너머에 절이 있어요. 좀 빈차리긴 해요. 지금도 빈차리인데 그때는 얼마나 빈차리였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길동무를 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산종사님은 딱히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이 그럼 우리 절에 가서 쉽시다. 우리 절에 가서 지내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을 따라서 미륵사를 가시게 됐어요. 미륵사를 가시게 됐는데 그때 미륵사에는 어떤 사람이 다녔냐면 우리 예를 들면 원기 107년에 이리교당에는 어떤 사람이 다녔냐면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다닌 거잖아요. 그때는 미륵사에 다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화주로서 최도화 당시에는 이제 최도화도 아니죠. 그 화주가 보살이 미륵사의 화주로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미륵사 산 너머에 지금 초선터가 있잖아요. 거기 산제당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산대전. 그러면서 이제 미륵사에 계시니까 어떤 예쁜 스님이 오셨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최도화 선지님 생각할 때. 그래서 생불님이라고 정산종사님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륵사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우리 정산종사님이 거기 가시니까 예쁘지 또 진리도 깊지 그러니까 사방에서 요새도 그렇지만 이렇게 불심 있는 여자 신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와서 깨소금 냄새가 나게 그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의 자연은 어떻게 돼요? 정산종사님이 가시니까 빈차리던 미륵사가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부자가 돼 가는 거죠. 부자가 돼 가요. 그러니까
미륵사 주지 스님 입장에서 어때요? 마음이 좋죠. 이리교당이 점점 부자가 되면 이리교당 교도님들이 기쁘죠. 그래서 교화를 더 하고 싶을 거예요. 더 하고 싶죠. 좋아질 때 더 하고 싶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주지 스님도 엄청 흡족하고 최도화 선지님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다음에 음력 2월경에 대종사님께서 인편에 그만 이제 복례 정사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정산 종사님께. 그러니까 이 정산 종사님께서 스승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가야죠. 그래서 이제 복례 정사로 돌아오는 청가를 받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최도화 선지님은 우리 정산 종사님이 그 복례산에 계실 때 먹고 거처하는 것도 기구한데 입을 것이 얼마나 입성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복례 정사에서 가던 옷 그걸 입고 도로 이제 그 미륵사에서 계속 계시니까 최도화 선지님은 비단 장수였어요. 그 비단 장수 눈에는 뭐가 제일 잘 보이겠어요? 옷이 보이죠. 구두 닦는 사람은 구두만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비단 장사에게는 옷만 보일 거예요. 그러신가요? 네, 어떤 분이 엄청 웃고 있어요. 옷만 보이는 어떤 분이. 네, 최도화 선지님은 옷만 보이니까 이 정말 생불님, 멋진 생불님께 비단 옷을 한 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비단 옷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막 엄청 기분이 좋죠. 지금 좋아하는 분을 드리려고 하니까 가지고 왔는데 정산 종사님 안 계시네. 그래서 이 최도화 선지님이 미륵사 주지 스님하고 누가 그 빼돌렸냐 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나는 아닌데 분명 그럼 저 사람이 빼돌렸나? 주지 스님하고 최도화 선지님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무도 빼돌린 게 아니고 정산 종사님이 대종사님을 부름을 받고 복례 정사로 가신 거죠. 그래서 최도화 선지님이 막 이제 그 옷은 만들었지 그분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 없으니까 주지 스님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어서 복례 정사로 가셔서 그 옷을 드리려고 했어요. 드리려고 하니까 정산 종사님께서 이걸 내가 입을 게 아니라 우리 스승님께 여쭤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교도님들은 좋은 걸 가져오면은 어른이 누가 계시든지 부모님이 계시든지 내가 그냥 탁 차지하면 좋은가요? 예, 그렇게 안 하고 여쭤봐야죠. 이걸 제가 입어도 좋겠습니까? 이 맛있는 걸 제가 지금 먹어도 좋겠습니까? 여쭤봐야죠. 예, 여쭤봐야 된다고 하니까 최도화 선지님 마음에 세상에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저 생불님이 또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시다니까 꼭 뵈야지 하고 대종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대종사님을 뵙고 당연하게 대종사님께 귀의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최도화 선지님이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시게 된 겁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거 옛날 교무님들이 교당을 지을 때 많이 하신 말씀인데 방죽을 파야 고기가 모인다더니 과연 모여드는구나 이렇게 하셨대요. 방죽을 파야 고기가 모여든다더니 과연 모여드는구나. 우리 교도님들은 방죽을 어디다 파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리 교당에다 방죽을 크게 파놨는데 물이 새는지 뚝이 무너졌는지 잘 점검을 해봐야죠. 방죽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고기가 살기에 적당한 장소가 됐는지 먹이는 충분한지 이걸 잘 보셔야죠. 그래야 그 방죽에 많은 고기가 잘 살게 될 겁니다. 이 최도화 선지님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어른은 원래 7자매 딸만 7공주집 6번째 딸이에요. 7공주집 6번째 딸인데 13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딸이 7이다 그러면 어때요? 입을 들어야죠. 입을 들어야 돼요. 밥을 한 끼라도 축내지 않는 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집을 빨리 보내야 되죠. 그래서 13살에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면 13살 생각해봐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죠.
무슨 아무리 옛날이라 그래도 무슨 철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자기도 뭣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보내니까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28살에 동네 방죽에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동네 방죽에 죽으려고 빠졌어.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비구니 스님이 건져준 거예요. 이 죽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 방죽에 빠졌다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스님을 따라서 동학사나 뭐 미타사나 이런 데 다니기도 하고 또 증산교 태을주 수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비단 장수를 하게 된 거예요. 비단 장수. 비단 장수를 하면서 절집에 화주 노릇도 하고 그때 이제 정산 종사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만덕산 초선트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됐냐면 그 초선트가 옛날 김승진의 산제당이에요. 산제당인데 며느리가 아파가지고 거기에 신한 곳으로 별장을 지어준 거죠. 요새 말로 하자면 엄청 시아버지가 대단한 시아버지예요. 광주교당의 전산 이정택 교무님의 어머니 수타원 그 김순옥 교도님이 계세요. 제가 부교무 때 거기 부교무를 처음 부교무 때 거기에 있었는데 그 어른은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를 위해서 비단 화장실을 지어줬다 하더라고요. 요새 같이 뭐 수세식 화장실도 아니고 옛날에는 푸세식인데 며느리를 위해서 비단으로 변소를 지어준 거죠. 화장실이라고 하기도 안 맞고 변소를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데 여기 자포의 김승진은 며느리를 위해서 산제당을 지어주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단하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산제당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최도화 선지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편에서 산제당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너무 미륵사에 화주를 하고 이걸 이제 계속 같이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정산종사님을 만나게 됐고 또 대종사님을 복례 정사에서 뵙게 됐죠. 이 어른으로 인해서 우리 진타원님의 할머니 전삼삼 어르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삼삼 어르신. 그리고 대산종사님의 할머님이신 노덕송옥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난의 여러 인연들이 그때 교화가 되게 됐습니다. 저는 진타오님을 뵈면 참 부럽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형제가 여러 명이 있는데 다행히 다른 종교 신앙은 하지 않았지만 원불교는 다 원불교 입교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약간 정도 차이가 나요. 어떤 애는 열심히 다니고 어떤 애는 좀 그냥 게으른 교도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주고 싶잖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좋은 게 맛있는 음식 있다. 좋은데 구경을 갔다. 그럼 누가 제일 생각나요? 다 도인이 돼갖고 아무도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네, 저는 제일 좋은 걸 이제 가족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교법이 좋기 때문에 제발 좀 잘 다녔으면, 공부를 잘했으면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그 간절한 것이 이렇게 약간 이 전기가 안 통하는지 덜 통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전기가 끊어졌는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자녀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멀리 가서 잘 살고 있는 자녀들 보면은 네가 잘 사는 거는 좋다마는 교당에 잘 다니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절실하시죠? 네, 절실하시다면은 이 전기가 끊어져 있잖아요. 여기를 있는 것을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탁 붙이는 거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있는 중인데 정성을 다 한다고 하는데 정성이 부족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하시면 좋겠고 우리 진타오님이나 또 민타오님 같이 말하자면 원불교의 진골이에요. 그 할머니 때부터 대종사님을 뵙고 원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참 좋다. 이런 가족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대종사님을 만날 수는 없죠. 제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정산 종사님도 일찍 돌아가셔 버렸지. 제가 다행히 대산 종사님을 뵌 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제가 대종사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이 다음에 저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원불교 교법을 만나서 행복하고 또 잘 살게 되었으면 하는 게 간절한 제 바람이에요. 그것은 가족도 그렇고 저와 만난 교도님들도 그렇고 다들 모두가 이번 만나서 얼마나 좋은가 그 생각을 느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합창단 성가 아까 서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게 매주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게 제 귀에 참 좋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느 때 그게 될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계속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애기 꼬마가 장난감을 쭉 늘어놓고 절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계속 보고 자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진타오님 같이 어마무시한 그런 인연은 못 돼도 앞으로는 꼭 이번 만나서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최도화 선지님이 이제 전삼삼 노덕성옥 이런 어른들을 만났고 신성품에 보면은 다 그 어른들 이야기가 나와요.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은 그냥 흰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춤을 추고 그랬던 분들이 그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무수히 절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똥이라도 먹으라 하면 먹겠느냐 하니까 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제자들이 바로 그때 그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들을 때는 금은 보화를 얻듯이 귀를 고누고 들어야 된다 이러셨거든요. 귀를 고누고 들어야 되는데 귀를 고누고 계시죠? 네, 법사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누면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최도화 선지님이 이제 그 교화가 되셔갖고 서울 가서 박사시아 선지님을 만나게 돼요. 일타원 박사시아 선지님은 박공명선의 언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구타원님이라든지 육타원님이라든지 그런 서울의 걸출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게 그 박사시아 선지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어요. 이 원불교의 3대 여걸을 소개함 이게 회보에 나와 있는데 그 3대 여걸이 누구냐면은 1타원 박사시아, 2타원 장적조, 3타원 최도화 선지님인데 이제 장적조 선지님은 통영이 고향이에요. 통영. 그래서 부산 교화를 많이 하셨고 이 박사시아 선지님은 서울 교화와 또 상산 박장식 선지님의 가정 그분들의 상사님의 아버님을 고종 황제께서 중매를 서셨대요. 누구하고 중매를 섰냐면은 진주 용암에 있는 정씨하고 사돈이거든요. 그 댁의 중매를 고종 황제께서 서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예, 그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박사시아 선지님으로 인해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홈실박씨, 수지박씨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밀양박씨 그런 것이지 홈실박씨는 없어요. 우리가 신흥 이씨 하듯이 워낙 교무님들이 많이 나와갖고 우리가 홈실박씨 이렇게 말하는 그 분들이 다 나오게 된 게 박사시아 선지님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네, 선지님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일단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입교를 그 당시에 차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입교를 몇백 명씩 시켰어요. 몇백 명씩. 그렇게 하신 그 어른들이시고 그분들이 이제 대종사님을 처음 뵙고 만덕사는 원기 7년에 대종사님이 잠깐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하시고 원기 9년에 대종사님께서 거기에서 원기 9년에 우리 원불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익산에서 있었던 일.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했죠. 여기 보강사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 자리가 전부 아파트 개발 지역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보강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합니다. 하고 대종사님께서 만덕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한 달 정도 계시면서 이제 정식으로 선은 아니지만은 이제 수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때 제자들이 12분 정도 가셨는데 당시에 정산 종사님,
오창근, 김광선, 최도화, 전음강, 박사시아, 이청춘, 노덕송옥, 전삼삼, 이동진아, 김삼매화, 또 대산 김대거, 이런 분들이 12분 정도가 같이 거기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 공부를 하신 장소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만덕산 초선지예요. 만덕산 초선지. 혹시 만덕산 초선지까지 못 올라가도 만덕산에 대종사님과 그 어른들이 전기가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 가요. 그럼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편안하게 엘리베이터 있는 법당에 올라가셔서 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지금 안 가면 내년에 어찌 가겠습니까? 그죠? 올해도 못 가면 내년에는 더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끌고라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선을 나셨는데, 선을 나시고 이제 임야를 매입해서 감나무 등을 심었어요. 그때 해보를 보면은 인재양성단에서 감나무를 심는 걸 사업으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훈사님이 총부유지재단의 이제 회장님을 맡았어요. 원창의 회장님을 맡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총부의 유지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당시에는 인재양성단에서 감나무를 심었어요. 만덕산에 왜 감나무가 많은지 알겠죠? 제가 원불교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이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한 달을 만덕산에서 땅을 팠어요. 그때 원장님은 승산 양재성 원장님이시고, 집은 제일 처음에 있는 집 그거하고 그 옆에 식당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감나무가 많았는데 왜 감나무가 많았는지 당시에는 몰랐어요. 뒤에 공부를 해보니까 감나무를 심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감나무가 많은 거고, 그때 승사님께서 감나무에 올라가서 홍시를 따주시던 기억이 나요. 지게를 지고 다니시고, 우리는 땅을 팠는데 지금 후박나무 축제를 하고 있죠. 그 후박나무가 자라는 구덩이를 제가 팠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그 겨울에 괭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한 달 동안 땅만 팠어요. 매일 땅을 파고, 승사님 아시죠? 땅을 파고 저녁에 뭘 해요? 공부를 해요. 그러면 낮에 땅을 파면 저녁에 얼마나 졸려요. 그냥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승사님께서 조는 것은 꿈에 떡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침에 좌선하고 나면은 이제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를 가벌병정으로 매기는데, 그때 어떤 교무가 개비요, 엄청 졸았는데 졸면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개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개비요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그 후박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후박 축제도 하고 있는데, 당시에 후박나무를 심은 것은 후박 껍질을 한약재로 쓰면 팔면은 좋겠다 해서 심었습니다. 그 이제 별로 생산성이 그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했고, 그 뒤에 이제 그 승사님이 수계농원에 계시다가 1인 농고를 나오셨잖아요. 그 어른이 수계농원에 계시다가 거의 평생을 만덕산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른이 무엇을 하셨냐면은 반농반선, 그걸 하신 거죠. 사상선을 하신 거예요. 항상 공부하시고 일을 그냥 선객들이 와서 점심 먹고 쉬지만 승사님은 식사만 하시고 바로 밭을 매잖아요. 그거 우리 교도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쭉 해오신 것이 만덕산 성지의 그 활선, 사상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덕산 성지를 가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거기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이 세 분이 만나신 장소예요. 세 분이 처음 만난 장소죠. 그때 대산종사님이 어리긴 하지만 어쨌든 세 분이 처음 만난 장소가 거기에요. 만덕산이에요. 그러니까 만덕산이 대단한 성지죠. 그런 성지인데 우리가 가면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걸어서 초선터도 못 가요. 그러면은 그 만덕산 밑에는 대종사님이 발걸음이 없겠어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다 대종사님께서 다니셨고 기거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대종사님은 그 옛날에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대종사님이 젊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공부하셨을까? 그걸 생각해보는 그런 공부 기회로 삼는다. 그것이 1번이에요. 우리 원불교가 어떤 종교이고 대종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선을 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가신 분들하고 공부 이야기도 하고 내 공부가 깊지 못하다면 나는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네 이 생각도 하고 그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불교의 정신인 활선, 사상선 그 정신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이론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사막 수행을 강조하신 것은 정신을 수행해서 안정하고 사리를 연구해서 연구력을 얻고 그 다음에 자급취사를 해서 취사력을 얻어야 된다 하셨어요. 취사력이 없는 사람은 꽃도 피고 또 잎사귀도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과 같아서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러셨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삶에도 우리 주변의 삶에도 우리 이웃에게도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아, 민성효가 있으니까 참 좋네. 민성효가 있어서 고맙네. 그 생각이 든다면은 저를 보고 오겠죠. 막 그렇다고 이렇게 해주네요. 전화기가. 예. 우리 교도님들도 우리 훈사님이 교화를 많이 하셨는데 훈사님이 모범이 안 되신다면 훈사님 보고 교도님들 오시겠어요? 안 오죠. 근데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최도화 선지님, 박사시아 선지님 그런 분들이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교도님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우리가 직접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 연세가 드셔서 다리가 아프시더라도 올해 못 가면 내년에는 더 못 간다 이 생각을 하면은 억지로라도 가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오며 가며 도반들과 공부하는 이야기도 하고 남의 그 집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고 너는 심고를 어떻게 올리냐 나는 이렇게 한다 어떤 마음으로 사니까 며느리가 좋아하더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아, 저 집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요게 조금 부족했구나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가시면은 그 버스 안이 훈훈해지겠죠. 그리고 또 여태 내가 교당에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법회만 보기에는 좀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요새같이 좋은 때 그 인천공항이 미어 터진다고 해요. 외국으로 서로 여행을 가려고 여태 못했으니까 우리 아마 옆집 사람들도 바람 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공들여 놓은 어떤 사람도 나랑 같이 놀러 가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 거죠. 같이 모시고 가면서 여기가 원불교 성지야 몰랐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공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가면 대종사님께서 내가 옛날에 와봤더니 좋더라. 너희들도 왔냐? 이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덕산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리가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거기에 맛있는 반찬, 야채 이런 것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야채만 좋아한다는데 저는 모든 걸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민교모는 뭐 야채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는 게 있으면은 아이고 교무님도 좋아하실 텐데 1번 아들 생각한다면 2번으로 교무들을 생각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갖다 주시기도 하고 먹으러 오라고도 하고 이러시면은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법문을 더 잘하겠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19일 날 우리 성지순례 가는 게 이리교당 교화에도 그냥 큰 발전의 계기가 되기 바라고 우리 공부에도 큰 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